우리가 눈치채고 있지 못하지만 시장님이 보기에 저 사람은 뜬다. 떠가지고 날 위협할 것이야. 이런 잠재적인 우량주 있습니까? 김어준이라고. 예를 들어 조국 민정수석 있잖아요. 그렇죠. 네, 조국. 그분이 민정수석을 5년간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민정수석을 했다는 건 이미 정치의 뜻을 뒀다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부산시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렇죠. 나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정치인이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하면 그 기럭지라든가. 그럼요. 기럭지라든가 거의 반칙에 가깝거든요. 예? 유일한 흠이라고 하면 배바지? 그것도 심지어는 요즘 물어보면 여성들이 다리가 길어서 그런 거라고. 배바지가 아니라. 굉장히 참혹한 현상인데. 그런 분들이 라이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4년 후면 이제 본격적인 경제 국면이 다시 열릴 텐데, 4년은 엄청 긴 세월입니다. 제가 그때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정치적 위치를 가지고 있을지도 알 수 없는 거죠. 왜냐면 4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 그럼요. 이재명 시장 본인이 1%도 안 되는 지명도도 없는 유명의 정치인이었거든요. 0% 아무것도 아니었죠. 결국은 현장의 경험과 실적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이제 보상할 거라고 보는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판이 한번 정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 김영춘 의원이라든지 우리 김부겸 의원님도 실적을 좀 현장 실적을 만들어내고 하면 급격하게 또 성장할 수 있다고 보죠. 자, 어쨌든 그런 인물로 대변되는 많은 주자들이 등장할 수도 있다. 그럼요. 저는 사실 쑥스러울 정도인데 지금 이번 경선 과정에서 나왔던 사람들 중심으로 차기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매우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앞으로 4년 동안 치열하게 다시 이제 거의 바닥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봐야 다시 쌓아서. 왜냐하면 박근혜 시대에 요구되는 자질과 그렇습니다. 문재인을 한번 겪고 나서 이제 뭐가 정상인지 다 알거든. 그럼요. 이제는 그때 요구되는 자질은 또 다를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진정한 프로의 세계가 열릴 수도 있어요. 웬만큼에서 눈에 띄지 않거든요. 이제 안 띄어요. 차이를 거의 느낄 수 없는 그런 미세한 경쟁이 벌어질 텐데 진짜 프로 세계가 열리는 거죠. 선수들이 많이 등장할 것이고 무서운 경쟁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밑바탕을 또 문재인 정부가 깔아줄 테니까. 저 같은 경우가 사실 적폐청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선호된 측면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정리되면 그 욕구가 바뀌거든요. 그렇죠. 이재명 필요 없어 이제. 그래 될 가능성이 있죠. 말을 너무 세게 해. 내 개인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아쉬울 수도 있지만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서 저 같은 사람 필요 없어지면 진짜 좋은 거죠. 좋은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용도를 제가 바꿔야죠. 그렇죠. 바로 변신하는 거죠 그때는. 왜냐면 불필요한 일을 계속 내가 추구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되길 진짜 바라죠. 그 민주당 내 말고 바깥에서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는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을까요? 저한테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중수님은? 지금같이 대선 직후에 보인 행보 굉장히 조급한 거였거든요. 조급하고 이해가는 측면도 있긴 한데 조급함을 참지 못한 거거든요. 그게 누구나 조급해요. 원래 대선 그 큰 싸움에서 지고 나면 아쉽기도 하고 잊혀질까 봐 두렵기도 하고. 그 흥분 상태가 계속 유지됩니다. 그렇죠. 상당 기간을. 그럴 때 탁 끌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거나 복귀해야 되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한 달여 가까이 원튼 원치 않았던 여러 노출이 있었잖아요. 그 정도의 매니지먼트로는 다음도 어렵지 않을까. 두 번째, 그러니까 본인에게 노사모가 없어서 이기지 못했다고 하는 어떤 개인 분석, 그게 유일한 분석은 아닐지라도, 유일한 요인은 아닐지라도, 자기한테 없었던 것을 찾았겠죠. 근데 문재인에게는 열성적인 문재인 팬클럽이 있었다라고 착각하는 거거든요. 문재인 팬클럽은 대선 기간 동안 가입자가 늘지 않았어요. 그런가요? 그럼요. 문재인 팬클럽에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고요. 엄청나게 많은 일반인들이 문바가 되어 간 거예요, 그냥. 노사모만 하더라도 노사모는 구심점 역할을 실제로 했고 사람들이 하나의 팬클럽처럼 뭉쳐서 움직였고 그것이 이제 파급력을 가진 거라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 혹은 된 이후에 문재인 지지자들은 구심점이 없어요. 실제로는 시대 정신하고 맞은 것이고 그 유권자들이 문재인과 함께 성장해 간 거거든요. 이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노사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하여튼 그런 분석으로는 어렵다. 뭐 경험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은 이제 내과, 그러니까 시골의 이게 개천에서는 막 노를 지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강으로 나가면 노를 지어도 안 되거든요. 근데 강에 나가서 노 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흐름을 역행하고 나면 배가 뒤집어지죠. 3위? 그 3위. 그래서 아니, 이거 노지를 하지 말자. 노지를 하지 말자. 네. 빨리 자기 스스로를 바꾸고 인정하고 하는 걸 힘든 자질입니다. 그거를 이재명 시장님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 노력하고 있죠, 조금씩. 네. 홍준표 후보는 살아남아서 다시 한번 상대가 될까요? 다시 나올 생각이 있는 것 같던데? 안 되겠지요. 안 되겠죠. 당대표부터 당대표, 되는 게. 당권 좀 가지고 권한 행사하다가 사라지겠죠. 뭐 저는 그 양반이 그냥 나오기를 바라죠. 아, 그래요? 네. 그래야 우리가 쉽게 이길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나 어쨌든 보수 쪽에서 좀 눈여겨보는 정치인이 좀 있으세요? 이 사람은 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장하겠죠, 그쪽에도. 성장할 당연하겠죠. 테고, 저는 성장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정말 그쪽 진영들은 한번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리를 한번 하고. 아니, 그래야 우리가 좀 미래로 갈 수 있다니까요. 만약에 총선까지 우리가 이길 수 있을 정도로 그때까지 잘 해나가기만 하면, 네. 한쪽이 축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다시 그 토대 위에서 제대로 된 소위 진보 진영들이 갖추어서 우리나라 정치 한 축을 맡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나라가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돼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혹은 정부가 이 대선 직후에 보인 행보 굉장히 조급한 거였거든요. 조급하고 뭐 이해가는 측면도 있긴 한데 조급함을 참지 못한 거거든요. 그게 누구나 조급해요. 원래 대선 그 큰 싸움에서 지고 나면 아쉽기도 하고 잊혀질까 봐 두렵기도 그 하고. 흥분 상태가 계속 유지됩니다. 그렇죠. 상당 기간을. 그럴 때 탁 끌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거나 복귀해야 되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한 달여 가까이 원튼 원치 않았던 여러 노출이 있었잖아요. 그 정도의 매니지먼트로는 다음도 어렵지 않을까. 두 번째, 그러니까 본인에게 노사모가 없어서 이기지 못했다고 하는 어떤 개인 분석, 그게 유일한 분석은 아닐지라도, 유일한 요인은 아닐지라도, 자기한테 없었던 것을 찾았겠죠. 근데 문재인에게는 열성적인 문재인 팬클럽이 있었다라고 착각하는 거거든요. 문재인 팬클럽은 대선 기간 동안 가입자가 늘지 않았어요. 아, 그런가요? 그럼요. 문재인 팬클럽에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고요. 엄청나게 많은 일반인들이 문바가 되어 간 거예요, 그냥. 노사모만 하더라도 노사모는 구심점 역할을 실제로 했고 사람들이 하나의 팬클럽처럼 뭉쳐서 움직였고 그것이 이제 파급력을 가진 거라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 혹은 된 이후에 문재인 지지자들은 구심점이 없어요. 실제로는 시대 정신하고 맞은 것이고 그 유권자들이 문재인과 함께 성장해 간 거거든요. 이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노사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하여튼 그런 분석으로는 어렵다. 뭐 경험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은 이제 내과, 그러니까 시골의 개천에서는 막 노를 지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강으로 나가면 노를 지어도 안 되거든요. 근데 강에 나가서 노 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흐름을 역행하고 나면 배가 뒤집어지죠. 3위? 그 3위. 그래서 아니, 노지를 하지 말자. 노지를 하지 말자. 네. 우리가 눈치채고 있지 못하지만 시장님이 보기에 저 사람은 뜬다. 떠가지고 날 위협할 것이야. 이런 잠재적인
우량주 있습니까? 김어준이라고. 예를 들어 조국 민정수석 있잖아요. 그렇죠. 네, 조국. 그분이 민정수석을 5년간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민정수석을 했다는 건 이미 정치의 뜻을 뒀다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부산시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렇죠. 나와가지고 성공하면 한번 이렇게 정치인이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하면 그 기럭지라든가 그럼요. 이 거의 반칙에 가깝거든요. 예? 유일한 흠이라고 하면 배바지? 그것도 심지어는 요즘 물어보면 여성들이 다리가 길어서 그런 거라고 배바지가 아니라 굉장히 참혹한 현상인데 그런 분들이 라이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4년 후면 이제 본격적인 경쟁 국면이 다시 열릴 텐데 4년은 엄청 긴 세월입니다. 제가 그때 요구되는 자질은 또 다를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진정한 프로의 세계가 열릴 수도 있어요. 웬만큼에서 눈에 띄지 않거든요. 이제 안 띄어요. 예. 차이도 거의 느낄 수 없는 그런 경쟁, 미세한 경쟁이 벌어질 텐데 진짜 프로 세계가 열리는 거죠. 선수들이 많이 등장할 것이고 네, 무서운 경쟁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밑바탕을 또 문재인 정부가 깔아줄 테니까. 저 같은 경우가 사실 적폐청산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선호된 측면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정리되면 그 욕구가 바뀌거든요. 그렇죠. 이재명 필요 없어 이제. 그래 될 가능성이 있죠. 말을 너무 세게 해. 내 개인,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뭐 아쉬울 수도 있지만 네.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서 저 같은 사람 필요 없어지면 진짜 좋은 거죠. 좋은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용도를 제가 바꿔야 돼요. 그렇죠. 바로 변신하는 거죠 그때는. 예. 왜냐면 불필요한 일을 계속 내가 추구할 수는 없으니까. 예. 뭐 그렇게 되길 진짜 바라죠. 그 민주당 내 말고 바깥에서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는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을까요? 저한테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중수님은? 지금같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정치적 위치를 가지고 있을지도 알 수 없는 거죠. 왜냐면 4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 그럼요. 이재명 시장 본인이 1%도 안 되는 지명도도 없는 네. 유명의 정치인이었거든요. 0% 아무것도 아니었죠. 결국은 현장의 경험과 실적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이제 보상할 거라고 보는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판이 한번 정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 김영춘 의원이라든지 우리 김부겸 의원님도 실적을 좀 현장 실적을 만들어내고 하면 급격하게 또 성장할 수 있다고 보죠. 자, 어쨌든 그런 인물로 대변되는 많은 주자들이 등장할 수도 있다. 그럼요. 저는 저는 사실 쑥스러울 정도인데 지금 이번 경선 과정에서 나왔던 사람들 중심으로 차기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매우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앞으로 4년 동안 치열하게 다시 이제 거의 치열하게 바닥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봐야 다시 됩니다. 쌓아서. 왜냐하면 박근혜 시대에 요구되는 자질과 그렇습니다. 문재인을 한번 겪고 나서 이제 뭐가 정상인지 다 알거든. 그럼요. 이제는